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상관없이 6월 3일이 조기 대선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대한민국도 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끝이고 김건희 여사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로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힘의 내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해도 되겠죠. 그거는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걸 헷갈리시는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홍준표가 김문수에 대해 가지고 탈레반이다. 이딴 소리 하면 우리가 이거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이야말로 분열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 말을 비판함으로써 분열을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 이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나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다 좋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 두 사람 다 싫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비율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 윤석열이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윤석열 거론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지당한 얘기 아닌가요? 35%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35%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다가 플러스로 나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만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45%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현실적인 안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덕수 지금 이제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안타깝게도 현실성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아예 그냥 설득까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설득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죠. 제발 좀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와 달라고. 저는 진짜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봅니다. 아예 그냥 대선을 포기하겠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좋지 않냐?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안정감 있는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너무너무 제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부의 권한대행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다 윤석열 싫어, 이재명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 중도층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야 윤상현 진짜 미치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미치지 않고서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탄핵됐는데 그 정부의 총리를 갖다가 또 대권 후보로 내겠다라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는 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때 아닌 한덕수 대망론 손살을 쳐도 보수 진영이 등 떠미는 이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후임으로 지금 이완규랑 함상훈 두 사람을 갖다가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지명하고 있지 않다가 왜 갑자기 깜짝 지명을 했냐? 대선을 앞두고 뭔가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스탠스 자기 어떤 그 몸짓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두 사람을 깜짝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해석은 자유인 것이고 일단 저는 그런데 이완규랑 함상훈 두 사람을 임명한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개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하고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이게 왜 미친 짓이라고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임명 안 했다라 그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켰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시키려고 했던 게 그거 아니야.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죠? 탄핵안 통과시켰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권한대행이 왜 도대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을 두 사람이나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탄핵을 또 시키니까 그럼 내가 임명하겠다 해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한 거 가지고 또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개미친 소리냐고요. 실제로 지금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덕수의 반헌법적인 알박기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한덕수가 반헌법적인 뭔가를 했대요. 뭐가 반헌법적인 것인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렇게 역겨운 위선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박수를 쳐야죠.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개발작을 일으키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이런 애들이 계속해가지고 발작을 일으켰던 게 뭐였습니까? 지들이 비판해왔던 게 뭐였어요? 권한대행이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예요? 임명을 했는 게 문제래.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지들이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탄핵까지 시켜놓고 임명을 했더니만 이번에 임명한 게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뭐 그대로 두면 네 존재가 위험한 거야. 네 존재가. 뭐 어쨌거나 보수 진영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두 사람을 깜짝 임명한 거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이었던 기조를 버리고 이런 적극성을 보여준다고 이것이야말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또 이렇게 마비가 됐던 그런 지금 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한테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뭔가 굴러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이거를 그냥 후임자를 메꾸는 게 당연히 맞는 거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 스스로께서 무슨 뭐 대거 후보로서 나가겠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본인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실걸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이번에 조기 대선에 나가가지고 이재명과 내가 1대1로 상대한다. 100%질 거라고 하는 걸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 스스로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대행을 직접 찾아가 출마를 설득하기까지도 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약간 헷가닥하신 것 같아요. 많이 헷가닥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윤상현 의원은 바라는 바가 뭡니까? 자기 그 배지 한 번 더 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극선 지지층의 그런 어떤 열성적인 뭐 지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로 윤석열 의원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정말로 나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 관계자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계엄으로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정부 2인자가 나서는 게 왜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단순한 것도 모르시나요? 아시겠죠?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중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까? 분열돼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얘기가 다 같이 그냥 뭐 뛰어내리자는 소리입니까? 운전자가 미쳐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강가로 지금 막 들이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뜯어 말리는 것이 분열인가요?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그때 뭐 문재인이가 뭐 한반도 무슨 뭐 운전자로 뭐 이딴 식으로 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닌 거예요. 한반도를 갖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분열이냐고요. 어디다 대고 지금 무슨 뭐 분열이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지금 분열인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야 된다고? 그걸 계승해서 어떻게 도대체 이재명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를 분열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은 정말로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정치인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양심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